안녕하세요. 경의선 공의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. 오늘은 몇 차례 다룬 바 있는 위성정당 논란과 관련된 일종의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마 최종적인 평가는 4월 15일 총선이 끝나야 좀 제대로 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. 3월 24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좀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3월 24일은요, 이 그 소위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으로부터 비롯됐던 위성정당 논란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치개혁연합정당이 해산을 선언한 날입니다.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 15일에 창당했던 정치개혁연합정당이 선관위로부터 등록 서류를 받은 게 3월 24일입니다. 그리고 선관위의 등록이 완료된 그날 이제 해산 선언을 하게 된 거죠. 사실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일 거고요. 아마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초단명 정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반면 역설적이게 그 완전 위성 정당임을 표방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3월 24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거인단 104명의 투표를 통해서 미리 밝혔던 그 한 50명 정도 되는 비례 명부를 확정했습니다. 그 104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대체 어떻게 뽑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어찌됐던 104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그 최고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104명이 90%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그 최고위원회가 한 명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. 그 명단 아마 SNS를 통해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명단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이 명단을 보고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. 사실은 이 명단을 보면 이제 좀 당황스럽긴 해요.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미 확정된 비례명부가 넘어온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위단에는 정말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흥미로운 건 이들의 그 후보자의 경력 조회나 내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즉 검증 절차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 사항입니다. 그러니까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일단 후보가 확정이 된 셈이고요. 이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예, 실제 선거 과정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과거의 한계나 이런 것들 혹은 뭐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드러난다면 사실은 굉장히 안 그래도 아수라판인 이번 선거가 정말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실제 이제 그 명부의 면면을 보면 좀 놀라운 것도 있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. 특이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 소수 정당 몫으로 들어갔던 이제 4개 정당 중에서 시대전환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당만 이제 후보가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. 각각 5번, 6번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. 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청년 좌파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던 분이고요. 시대전환의 조정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좀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영입했던 인사입니다. 지난 대선 때 한 32번째 뭐 이렇게 영입 인사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세계은행에서 오래 활동했고 지금은 이제 아주대학교의 무슨 통일연구소 소장인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라고 하는 필드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. 뭐 그 밖에 1번부터 뭐 2번, 3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과연 이들이 왜 어떤 상징성을 갖고 비례대표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찌 됐던 3월 24일 이 명부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.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럼 결국에 이 위성정당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좋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.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례대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자기결정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는
그 위헌 소지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. 그러니까 표의 비례성,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좀 더 강화하라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거였고,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초안으로 제출한 걸 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올망졸망 모여갖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.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시작됐던 선거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이번에 위성정당론으로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취지를 걸더라도 이 비례대표제,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갖고 다양한 위성정당들이 등장을 했지만,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위성정당들이 보여준 행태는 오히려 조금, 그러니까 한 반보 정도의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그 혐오를 혹은 불신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,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던 정치개혁의 시민적 의지 혹은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반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. 당장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이것의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는 얘기. 그래서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, 아예 지역구로 다 재편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그만큼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종의 이권 추구처럼 보이는 이번 논란의 결과일 텐데요. 3월 24일 해산 선언을 한 정치개혁 그 연합의 이제 하승수 그 집행위원장은 이 해산 이후에도 정치개혁 의제들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본인들은 이제 이 선으로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정치개혁의 의제는 좀 더 다른 사람들, 그리고 그 이 정치가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좀 더 맞겠다. 그래서 적어도 이 위성정당 논란이 총선 이후에 새롭게 평가된다라고 한다면, 지금까지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왔던 사람들이 이 선으로 빠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정치개혁 의제를요, 죽은 의제나 혹은 왜곡된 의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의제로 좀 안을 때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전 투구했던 그 사람들을 좀 이 정치판에서 몰아낼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좀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은 공덕역 1번 출구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 사무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